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전국은 초유의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2개월 초단기 대선에 주자들은 전력 질주를 위해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성승환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서 앞으로 60일, 즉 2달 안에 대선이 치러집니다. 통상 대선 전 6개월을 전후해서 각 당이 대경선 모드에 돌입을 하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대선 시계표가 급격히 앞당겨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오면서 이제 조기 대선 전국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대권 주자들은 60일간 전력 질주를 하기 위해서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헌재 판결 직후 세월호 참사 현장인 진도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희생자 분향소에 추모한 뒤에 미수습자 9명의 가족을 만나 위로를 했습니다. 최근 대회 일정을 최소화한 채 탄핵 주력에 올인해 왔지만 이제 통합과 치유의 메시지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전 대표는 이후 광주나 목포로 이동한 뒤에 내일은 5.18 광주 항쟁 당시 계엄군의 전일빌딩 기총소사 현장 방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첫 경선지인 호남 보듬길을 통해서 본격적인 조기 대선 레이스에 맞춰 대권 행보에 돌입한 것이란 관측입니다. 대연정을 강조해온 안희정 충남지사는 향후 탄핵 반대 세력까지 포용하는 대통합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직후 성명에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반목과 갈등의 시제를 끝내자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통합 행보에 적극 나서는 등 본격 대선 모드에 돌입한 모습인데요. 기독교계 인사를 만나 국론 통합에 대한 조언을 구한 데 이어 다른 종교 지도자를 연이어 예방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야권 대선 주자 중 유일하게 오늘 촛불 집회에 참여합니다. 앞선 촛불 집회에서 사이다 발언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린 바 있어서 선명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지지층 끌어안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대선과 관련한 어떤 일정도 잡지 않으면서 신중 모드를 유지한 채 상황을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네, 성 기자, 이 주요 정당들도 대선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졌겠어요? 네. 정치권도 일제히 대선 모드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에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를 하고 포스트 탄핵 정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논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국민 통합에 노력하는 등 수권 정당의 모습을 갖추자 이같이 의지를 다졌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선관위는 2차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모레부터 21일까지 열흘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대선 채비를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간 이후 전국 수습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현장 투표 80%와 여론조사 20%, 사전 선거인단 모집 없이 현장에서 바로 투표하도록 경선 룰을 진통 끝에 확정을 했습니다. 여당의 지위를 상실한 자유한국당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소속 의원들의 이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호태 원내대표는 이제 대선 체제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는 12일쯤 대선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